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발레는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발레리나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루 최소 7, 8시간의 피나는 연습에다가 몸매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코르셋을 꽉 조여야 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도 필수인데요. 40년 가까이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주원 씨. 어릴 적에는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발레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국립발레단의 수성무용수로 15년,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레 축제를 책임지는 또 총감독으로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발레를 전공하셨는데 워낙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스파이더맨 수준이었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어릴 때. 네네. 네. 저 막 거의 2층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별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네 매달려 있는 위쪽으로 막 걸어 다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막 체육 시간에 정글짐에서 혼자 막 위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이 그거 있어요. 저예요. 저는 맨날 무서워서 네. 밑에서 이렇게 배회하던 네. 예, 그런 축이었는데 벌써 태생적으로 좀 차이가 있네요. 소년체전의 육상 선수로 좀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저희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남자애들보다도 더 빠르고 그래서 막 넓이뛰기도 너무 잘 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3학년이면 보통 너무 저학년이라 안 나가는데 소년체전 좀 고학년이죠. 네, 5, 6학년 예, 언니들이랑 예. 그래서 저보고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제가 한 3등을 했어요. 부산에 살 때 어릴 때. 그럼 동메달인데요? 네, 근데 뛰고 햇빛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안 해야겠다고 했어. 그래서 발레를 하셨구나. 실내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누굴 이기는 게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네, 재미도 없고. 네. 운동신경은 좋았지만 네. 어떤 막 초를 다투는 그런 거는 네. 체질이 아니었다. 재미가 없고 싫었어요. 네. 어떻게 발레는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사남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예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넷이 다 같이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성악도 배우고 네. 피아노도 같이 치고 네. 발레도 같이 했는데 다들 포기하고 네. 저만 계속 하게 됐죠. 그랬군요. 그럼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네, 시작. 5학년. 원래 발레리나들 한 뭐 최소 뭐 7, 8살 그때는 보통 시작하지 않 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나이는 한 만 9살? 그러니까 10살에서 9살 정도에 시작하는 게 왜 그런가요? 그 나이가 왜 좋은가요? 전 세계 모든 발레 학교가 시작하는 나이가 그때인데요. 아마 네. 그 전에는 이제 예비 학교처럼 박자 감각이랑 유연성, 근력을 키우는 예비 학교 같은 건 있는데요. 네네. 정식으로 발레 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나이는 거의 9살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쯤 뭐 인지 능력이나 근육이나 뼈를 다듬어 가기에 어느 정도 근육에 무리가 가더라도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나이가 저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좀 늦게 시작하긴 할 동네에 그럼 학원에 가셨어요? 무용학원에? 아니요. 부산에 새싹 발레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제가 부산의 고향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혹시? 지금은 네,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 있어요. 네. 새싹 발레단 출신이시군요. 네, 일기예요, 저희가. 네. 기초를 잘 배우셨나 봐요, 그때. 네. 그 당시 부산여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께서 그 발레단을 만드셔서 그래도 좀 저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예. 그 사실 그 5학년 때 뒤늦게 시작해갖고 선화예중을 들어가셨는데 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뭐 음악 미술 하는 친구들 서울예중, 선화예중 최고였어요.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냥 바로 합격하셨네요.
감사하게도 예. 아마 저희 때는 주디 선생님이라고 영국 선생님이 네. 선화에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좀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졸업은 못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어린 네, 나이에.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중학교 2학년 겨울 때쯤, 네. 겨울이었나? 정확히, 러시아 볼슈발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강을 한국에 오셨어요. 네. 한 10일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뒤에 5일을 제 친구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네. 그때 전설적인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볼쇼이의 스타들을 많이 키워내신 분인데, 네. 쿠즈네소바라는 선생님께서 너 러시아 같이 가지 않을래? 너 발레 학교에서 좀 제대로 배우면 너 되게 좋은 예술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주신 거예요. 바로 재능을 알아보셨군요. 네, 수업하는 뒤에 5일 하는 내내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예.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나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느끼셨던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저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부모님들을 쫄라서 가게 됐죠. 근데 사실 그 당시 그게 1년도 오디션은 91년도, 90년도, 90년, 91년도. 예, 그리고 제가 러시아 간 건 92년도. 네. 그 어떤 집안에서 혼자 가신 거잖아요? 부모님 같이 가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그때만 해도 구소련에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랬죠. 예. 제가 거기 간다 그랬을 때 정말 저희 아버지는 우시셨어요. 네가 소련에 간다고.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러셨는데 제 성격을 아시니까 제가 반년 동안 쫄랐고 네. 선화회 중에 자퇴서도 제가 몰래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내고 오고 막 이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연락은 하셨겠죠. 근데 너무 확고하니까 그럼 일단 가서 한번 보자. 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넌 다시 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네. 부모님들이 다 같이 가셨죠. 가서 한번 본 거예요. 네, 보고 네. 허락을 해 주셨군요. 네, 학교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니까 보시고 그냥 두고 가셨어요. 볼쇼이 네. 발레단 하면 전설 아닙니까? 그때 네. 특히 그 당시 90년대 초반이면은 뭐 최고죠. 네, 그때는 저한테는 꿈 같았어요. 예. 예. 그때 볼쇼이 발레 학교 가서 딱 처음에 가서 보고 첫인상이 어땠어요? 보쇼이 발레 학교가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어요. 네. 학교가 프룬젠스카야라는 되게 예술적인 이름의 거리에 예.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는 학교가 1층은 뭐 사무실이 있고 극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2층은 거의 20개 가량의 연습실이 있는데 네. 파란 카페트에 통유리예요, 다. 네, 다 보여요. 복도가. 네, 그래서 그 빛이 내릴 때는 파란 카페 위에서 아이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 그냥 엽서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 여기 꼭 있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봤는데 뭐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고 너무 예. 잘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막상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하던데요. 네, 입학 조건이 저는 4학년부터 들어간 거라서 네. 그 쿠즈네소바 선생님께서 보시고 데려갔던 거라. 예. 근데 원래 그 볼쇼이 발레 학교의 입학 조건은 250년 넘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3대까지 체형을 보고 뽑았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때 까지. 체형을 본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집안에 훌륭한 예술가나 발레리나가 있었으면 좀 그게 가산되는 점수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뭐 유연성이라거나 체격 조건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박자 감각. 예를 들어 손뼉을 쳐서 따라치는 그런 박자 감각까지 음악성까지 다 보고 예. 그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네. 패스하셨어요, 통과?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저는 네.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또 여러 가지를 보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볼쇼이 발레 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거기도 네. 좀 텃세 같은 게 있죠. 유학생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조차도 조금 낯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도 조금 다르고 1학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도 아니고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도 그쪽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도 좀 어려움이 있긴 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친구들에 비해서 기본기도 많이 떨어지고 체격도 그 친구들이 훨씬 좀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처음엔 조금 힘들게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자 파트너가 거절해서 상대가 없기도 했다던데요. 듀엣을 하는데 동양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어릴 때니까 오히려 더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손잡기 싫어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진짜 그 사춘기 때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아마 제가 되게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네. 나지만 근데 그 친구들도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낯설고 그 보슈에 발레 학교도 개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서로 경계하고 좀 어색하던 시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연락 닿는 그 동기들이 있어요? 네, 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때 너 학교 다닐 때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약간 그렇게 낯설음에서 오는 섭섭함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경쟁 구도와 그런 데서 키워진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잘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지금 뭐 보슈에 발레단에서 주역하다가 캐나다에서 주역한 친구도 있고 일본에서 주역한 친구들도 있고 요즘 SNS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네, 네. 친구들을 다 찾게 돼서 저희가 연락도 하고 예. 네. 그렇군요. 김주원 씨 SNS를 타고 들어가면 그 발레리나 네. 스타들을 많이 만날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걸 눈으로 보니까 처음엔 선생님이 절 쳐다도 안 보셨었어요. 저희 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써놨다가 혼자서도 해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좀 연습을 하기도 하고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밤에 내려가서 혼자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뭐 그 동작들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재능만 갖고 되는 건 아니네요, 진짜. 예. 네, 몸이 너무 자꾸 얘기하지만 솔직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만큼 또 변하는 것도 네. 있으니까. 네. 그 졸업할 때는 주역이 됐다고. 처음에는 따라가기도 힘들어서 손도 안 잡아주려고 했는데 네, 네. 졸업할 때 주역으로 졸업하셨다면서요? 네, 졸업할 때 주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점수를 주는데요. 네, 네. 제일 중간 자리에 서서 하고 또 다 만점도 받고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감사하게 졸업을 했죠. 네. 너무 옛날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보슈에 발레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귀국하셔서 국립발레단으로 이제 입단을 하셨어요. 네. 98년도. 네, 1998년도에.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보슈에 발레 학교를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졸업 시험에 발레단 단장님들이 와서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보슈에 발레단에 계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예술 감독님께서 잘 봤다. 나중에 보자.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담임 선생님도 축하한다. 뭐 지금은 저희 엄마 같은 분이고 뭐 오랫동안 보슈에 발레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이방인이다가 이제 그 일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보슈에 발레 학교 보슈에 발레단은 외국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이 그래서 일본 사람 중에 모리히로 이바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결혼해서 귀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장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연수단원으로 조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마음에 네. 아 나는 역시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나름 상처를 입고 네. 아 같이 하던 다른 친구도 거기 들어가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낙심을 한 채 에이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발레가 발전하는데 김주원 씨가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 2006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부누아 드라 당스라는 그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네. 받으셨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강수진 씨 이후로 네. 두 번째라고 하던데 와, 이 당시에 수상 예상을 좀 하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하고 분야드라당스 받기 전에 제가 좀 큰 부상이 있었어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걸로 한 7, 8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춤을 못 춘다라는 얘기도 듣고. 족저근막염이면은 네. 보통 사람들도 되게 괴로운 건데 맞아요. 발 딛기도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발이 오뚜기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원래 제가 신던 토슈즈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걸 찢어서 신어야 발이 들어갈 정도로 한 3년 정도를 그걸 참으면서 제가 춤을 췄었어요.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발레를 3년을 하셨다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허리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고 일단은 이제 급기야 일어나서 발을 디디다 제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 갔더니 막 바늘로 찔러서 피가 철철 나는데 못 느껴요. 제가 이제 거기가 너무, 마비처럼 예. 네, 너무 붓고 이래서 그래서 한 꽤 오랜 시간 쉬고 춤을 관둬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또 저 하나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예. 재활을 하루에 2-3번 타임을 나눠서 열심히 해서 이제 부상이 나서 처음으로 토슈즈 신고 무대에 선 공연이 분야드라당스 공연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세상에 눈물 났겠어요. 근데 네. 전혀 받을지 몰랐고 그냥 거기엔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영광이었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춤도 추고 네, 저는 정말 축제에 간 것처럼 너무 기쁘게 그냥 거의 놀러 가다시피 갔던. 근데 그 족저근막염이 발레리나들한테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아닌가? 많이 오시나요? 발을 많이 써서 오는 건가요? 그런데 족저근막염은 위험하죠. 네, 예를 들면 태권도 선수나 마라토너들도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발레도 사실 이게 계속 족저근이라는 발바닥에 있는 건강하고 둔한 근육이 예. 염증이 생기고 붓는다라는 거는 저희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제 몸을 비틀고 변형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는 제 발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 시기를 지났어야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 명창들이 득음할 때 거치는 과정처럼.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발이 예쁜 친구들은 타고난 발을 발레하기에 적합한 토시 신기 좋은 발을 가진 친구들은 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도 뭐 저만큼 노력하지만 너무 아름답게 서는데 저는 그 발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 발을 비틀고 부러뜨릴 정도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발레에 맞게 오랜 시간 지나서 최적화되면서 네. 변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주원 씨가 문화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상을 받으면서 한국 발레를 보는 시선이 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클래식 발레 해적으로 받았기 네. 때문에 그때 심사하신 분들께서 한국에 이렇게 클래식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내고 추고 있구나라고 되게 놀라셨고 그 심사위원장으로 계셨던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은 발레계 전설이신 분인데요. 보이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끄신
분이고 지금은 국립발레단에도 그분 작품이 6개 정도가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를 한국의 뮤즈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한국 발레 위상을 조금 감사하게도 제가 잘해서라기보단 저희 한국 발레계의 수준을 조금 네.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기도 하긴 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발레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네. 올라왔습니다만 뭐 거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땀과 그런 피가 있었을 거예요. 김주원 씨가 최근에 36년 동안 이제 발레와 함께해온 얘기를 담아서 책을 내셨네요. 나와 마주하는 일. 네. 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글로 쭉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억지로 기억해낸 것들도 있고 좀 웃긴 것도 있고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제가 춤춰왔던 시간들을 좀 한번 그 시기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한 문장과 한 페이지로 표현한다는 게 좀 되게 스트레스고 힘든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제목이 나와 마주하는 일. 진짜 나와 마주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분들이 이렇게 쭉 지나온 생활 한번 그 정리하기가 네. 쉽지 네. 않은 건데. 발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매일매일 저를 마주하거든요. 일단은 거울로 저를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네. 내 라인은 저렇구나. 어떤 날은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진짜 봐줄 수가 없고 막 그런 시기들을 겪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욕심에 차 있는 심술 맞은 제 얼굴이 보일 때도 있고 무슨 조금 시커멓게 어두운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저를 마주하는 거였어요. 발레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나와 마주하는 일이지만 저는 발레라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군요. 예. 누구나 거울을 보지만 네. 특별히 좀 다른 의미에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매일 자기 자신과 네. 마주해야 되는 정말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예.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책에 보니까 언제나 나의 100%를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춤과 관객을 대하는 태도이다. 예. 100%를 순간순간 다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예. 무대는 너무 솔직한 곳이라 제가 숨을 곳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어딘가에 숨어서 보여줄 수 없는 예술이잖아요. 라인도 다 드러내야 되고. 네. 라인뿐만이 아니라 저의 좋지 않은 감정이나 그런 마음까지도 보이는 곳이 무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 제 자신을 마주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지고 더 소중해지고 그 굉장히 편하면 불편한 습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좀 긴장이 풀려 있거나 무언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뭔가 매너리즘 같은 그런 순간을 전 좀 경계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무대에 설 때 긴장되고 설레거나 이런 감정이 없으면 저는 무대를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좀 매 순간 제가 지금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네. 어떤 계획을 거창하게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와졌더라고요. 네. 저도 마이크 앞에서 전혀 떨리지 않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순간이구나.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녹음은 괜찮잖아요. 녹음은 실황이 아니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과 설렘을 갖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긴장이 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항상 너무 긴장되죠. 무대는. 네, 그 긴장을 이겨내는 게 프로의 몫이죠. 긴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긴장하고 떨려야 설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감정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를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는 매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춤추는 것 같아요. 네. 찌릿해요 가슴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췄던 춤들이 다 헤어지는 이별의 춤이었는지 몰랐던 작품들이지만 다 이제 이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언젠가 곧 저도 무대를 내려오지 않을까요? 네. 네. 매번 마지막 무대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 앞으로 우리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꾸는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춤으로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 발레를 통해서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춤을 출 때 저는 좀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무대 아래서 무대를 올려다보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발레라는 예술로 또 다른 어떤 소통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생 춤과 이 무대에 저라는 사람을 담았고 진심을 담아오면서 이제는 좀 세상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좋은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2022년에 하셨는데 그때 공연 제목이 레베랑스. 네, 레베랑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레베랑스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라는 뜻이에요. 발레할 때 이렇게 우아하게 인사하는 그걸 그게 레베랑스라고 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김주원 씨 목소리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레베랑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를 듣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로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5월, 6월에 있는 그 발레 축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였습니다.